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4일 월요일 저녁 7시 37분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한동안 미국 증시는 S&P와 나스닥이 변동성을 줄이면서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찔끔찔끔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여러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한 번에 급락했죠. 여기에 낙폭을 좀 더한 거는 뭐죠? 윈도우 드레싱이 종료됐다. 8월 첫 거래일, 그죠? 7월 마지막 거래일이 끝나고 그 8월 첫 거래일로 들어서면서 윈도우 드레싱이 끝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매도세가 많이 좀 중첩된 그런 것들이 좀 낙폭을 더 키운 원인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빠질 수도 있었는데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끝나면서 급격하게 매물이 쏟아져서 급락을 했다. 윈도우 드레싱의 낙폭을 훨씬 많이 크게 키운 측면이 좀 있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 번 이제 하락을 한 거라서 이게 뭐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이거는 첫 번째 나타난 의미 있는 매도세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지난 금요일에 이 급락이 이 차트에서 이제 중요하게 해석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하여튼 근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첫 번째 등장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한 번 빠진 거는 눌림시 매수. 좋게 생각하시고 눌림시 매수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대응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조정이라고 일단 생각하시고 눌림시 매수, 이게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는 지금까지 조정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를 들어 45도의 기울기로 올랐다. 45도라는 매수세의 힘만큼을 가지고 미국 증시가 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번에 지난 금요일날에 한번 훅 빠지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의 기울기가 조금 누워진 거죠. 조금 기울기가 완화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만 30도 정도로 상승의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졌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저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이런 그 상승의 구간에 있는 겁니다. 한 번 빠진 거는 물론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상승의 속도가 조금 둔화됐다라는 거 말고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한 번 빠졌다라고 해서 이제 당장 무슨 일이 난다. 이제 뭐 세상이 급격히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 이거는 아니다. 아직 한참 더 하락 추세로 전환될지 말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좀 이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한 번 빠졌는데 눌림시 매수로 받아야 돼 라고 일단은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강한지 어쩐지는 이제 앞으로 좀 판단이 나올 건데, 예를 들어 정말 시장이 강하다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가 어떻게 올랐다고요? 변동성을 줄이고 찔끔찔끔 올랐다고요. 근데 오래간만에 변동성이 터졌죠, 그죠? 이번 급락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상승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질 수도 있어요.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는 일단은 좀 더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리고 물론 오늘 밤에도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이거는 아직 모르는 거긴 한데, 아무튼 지금 한 번 빠지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등장한 의미 있는 매도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지금의 기술적인 의미는 이거라는 거예요. 예. 물론 여기서 갑작스러운 무슨 악재가 생긴다면은 하락으로 확 전환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악재는 일단 없으니까 일단 좋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금요일 날에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고용지표 이런 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고용지표는 이 지난 금요일 날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죠. 예상을 크게 하회했죠, 그죠? 예상치가 여기인데 예상에 많이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예상을 그 지표 발표가 실망으로 끝나버렸죠, 그죠? 실망했기 때문에 좀 그 실망에 대한 충격이 금요일 날에 좀 작용을 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용지표를 지금 일단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인식했지만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적으로 호재로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왜냐면은 고용지표가 안 좋아졌다라고 합니다만은 이 정도 그러니까 고용의 어떤 뭐 성장이 좀 둔화가 된 거지. 이게 지금 갑자기 코로나 때처럼 고용이 박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아직까지 미국 경제, 물론 이제 이 고용지표 때문에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좀 생기긴 생겼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실질적인 데이터상으로는 괜찮단 말이죠. 물론 미국 경제가 역시 이것도 미국 경제도 45도로 성장을 하던 게 30도로 성장을 하는 등 다소 성장이 둔화된 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아래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 미국 경제는 뭐 괜찮은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거는 9월 금리나 기대감을 더 높이는 요소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적으로 이번 고용 지표는 오히려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영향. 당장은 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충격으로 작용을 했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좀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빠진 것에 대한 이유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고용지표 말씀을 좀 드렸고, 뭐 두 번째는 뭐 관세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관세 말씀드렸다시피 8월 1일까지는 뭐 괜찮다. 근데 8월 이후로 이제 어떤 새로운 이슈가 진행이 되면은 또 관세와 관련된 뭔가 이 내용이 시장에 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죠? 새로운 내용이 나타난다면요. 근데 새로운 내용이 나타나긴 했죠, 그죠? 트럼프가 뭐 69개국에 관세를 부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 한 번에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좀 하락했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관세는 말씀드렸다시피 선반영된 이슈였는데 8월 1일에 새로운 악재가 등장을 하면서, 그죠? 지금 이게 이제 새롭게 시장에 반영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뭐 러시아에 뭐 핵 잠수함을 배치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명령을 내렸다고 하죠.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도 조금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일시적인 거라 이런 건 그냥 좀 잊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고용지표와 관세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시장에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참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좀 안 좋게 또 반응을 한 게 통계국장 해임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죠, 그죠? 지표가 안 좋았다고 그 담당자를 해임을 해버리면은 그건 좀 그렇죠. 그건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하겠죠, 그죠? 오히려 통계국장 해임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 투자 심리를 더 악화시킨 그런 요인일지 모르겠습니다. 고용지표가 안 좋은 것보다 통계국장 해임하고 이런 게 오히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거라 해석이 돼서 그런 게 더 어쩌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저런 악재가 겹쳤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 아무튼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이런 악재들이 있어도 사실 시장에 안 빠질 수 있었지만은, 뭐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 드레싱이 끝났잖아요. 7월 말 끝나고 8월 첫 거래일 윈도우 드레싱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으로 한번 매도세가 나올 만한 뭐 그런 좀 간질간질한 그런 때이긴 했습니다. 약간 좀 재채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느낌. 그게 어쨌든 윈도우 드레싱이 끝났다는 점이 조금 빠질 수 있었는데 왕창 낙폭을 키운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악재들이고, 윈도우 드레싱이 그 효과를 훨씬 증폭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런저런 겹악재, 또 그리고 윈도우 드레싱 종료 뭐 이런 거 등으로 인해서 급락을 했다. 오래간만에 급락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급락은 괜찮다. 상승의 기울기가 좀 누그러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전 종목 전 업종이 골고루 다 빠졌다. 물론 상승한 것도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 업종 전 종목이 하루 종일 강하게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하루 종일 강하게 빠졌죠. 뭐 S의 공포, 그죠? 스태그플레이션 뭐 요런 공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아직 미국 경제는 그렇게 막 나쁜 건 아니다. 근데 금리 인하 시계가 확 빨라졌다라고 써 있죠, 그죠? 이런 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하여튼 미국 주식시장의 호재 이런 걸로 작용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번 주는 이제 지난주에는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주는 사실 이제 특별한 게 좀 없더라고요. 물론 이번 주에도 계속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은 얼추 다 나왔고요. 이제 뭐 엔비디아 실적 하나 정도만 좀 기다리면 되지 않나. 그것도 엔비디아 실적도 이번 주가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번 주는 뭐 기업들 실적이 발표됩니다만은 그렇게 막 굵직굵직한 그런 실적 발표는 좀 잘 없고, 경제지표도 사실 지난주에 많은 것들이 좀 있었죠. 경제지표 발표도요. 근데 사실 이번 주는 사실 별다른 게 없습니다. 이번 주 보셔야 될 건 제 생각에 화요일 밤에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비스업
PMI죠. 예. 뭐 모두들 다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는 서비스업이 잘 나가기 때문에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경우는 또 예상보다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이 데이터에 따라서, 이 서비스업 지표에 따라서, 화요일날 밤에 발표되는 이 지표에 따라서 이 조금 전에 보셨던 고용 지표로 인한 S의 공포가 더욱 심화가 될지 아니면은 완화가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날 그 서비스업 지표 잘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 좀 내용을 보자면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요렇게 그 빨간색 선이 중요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요게 저항이라 말씀드렸죠. 거의 근접해서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여튼 지난주에 확 빠졌죠. 그러니까 무거운 저항 터치하고 나서 변동성 확대시키고 나서 급등할 줄 알았는데 급등이 아니고 오히려 일단 급락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나타나는 것으로 좀 봐야 됩니다. 일단 가격 조정이 더 심화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사실. 이 조금 엄밀히 보면은 이제 여기 이 자리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요 구간을 어떤 기간 조정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자리를 깨면서 가격 조정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이 선을 하나, 제가 네모나게 지금 영역을 표시를 해놨는데, 이 자리의 기준이 7월 3일 목요일의 종가입니다. 23,060으로 할게요. 23,060. 23,060짜리가 이제 가격 조정으로 발전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 자리입니다. 그죠? 요 날의 종가, 7월 3일 종가. 근데 이 자리가 지금 붕괴되고 지금 시간 내에서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딱 걸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빨리 회복하면은 그래도 미국 증시는 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지난 금요일 날의 급락 같은 경우는 한동안 이제 워낙 평화로웠다가 갑자기 확 매도세가 나온 거라서 약간 좀 이 언더슈팅 이런 게 좀 약간 섞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 한국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 번에 중요한 지지선을 왕창 깨버리는 모습이 좀 이번 급락에서 나타났거든요. 이게 이제 정말 매도세가 강해서 그런 지지선을 확 깨버린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일시적인 언더슈팅 때문에 이게 깨진 건지 아직까지는 뭐 알 수는 없으나 명확하게. 근데 일단은 지금의 시장 체력, 지금 시장의 건강 상태 자체는, 상승의 힘 자체는 아직까지 굉장히 좋으니까 약간 언더슈팅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윈도우 드레싱이 끝나면서 이 변동성이 좀 더 커졌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단기적인 언더슈팅이 나타나서 중요한 지지선을 확 깨버린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좀 들긴 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언더슈팅이었고 그렇다면은 오늘 밤 저런 23,060 얼마 이런 자리를 확 돌파한 짝을 하겠죠. 그죠? 중요한 어떤, 그죠? 중요한 자리를 확 돌파한 짝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위에 있으면은 어떤 비교적 좀 굉장히 강력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 조정의 영역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거고, 이 자리 아래 있으면 가격 조정의 영역으로서 좀 불안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아직까지 근데 미국 증시가 지금 일단 미국 증시는 지금 조정이 시작이 되긴 된 거고, 이 조정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요? 요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은 요런 추세선들이 나오는데, 그죠? 예, 하나씩 볼게요. 그죠? 4월 7일 날 저점이 중요한 자리죠? 그러면서 중요한 저점마다 이걸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기울기로 미국 증시가 오르는 건데, 요건 좀 너무 급격하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상승의 기울기를 한번 죽였고, 요런 식으로 해서 상승의 기울기를 한 번쯤 지금 더 죽여놓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 정도만 해도 미국 증시는 굉장히 강한 거긴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빠진 거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고점이 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 계속해서 좋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스닥 아직까지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그 나스닥을 계속해서 좀 좋게 봐야 되는 게 뭐 엔비디아 같은 걸 봐도 사실 그래요.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1등 종목인데, 이 친구가 지난 금요일날 빠졌는데, 빠졌다라고 해봐야 그죠? 엔비디아 중요한 라인이 뭐라고요? 빨간색 선이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인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요렇게
지난 금요일날 급락을 했다라고 해봐야 지금 이 선에 살짝 걸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 선을 왕창 깨고 내려와야 엔비디아는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이 자리조차 지금 잘 안 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다 대장이 아직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장이 아직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아무튼 시장이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일단 막 무너지고 이런 걸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아직 주도주들이 아직까지 이런 대장들이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좀 시장을 좋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반도체 지수 자체는 물론 근데 조금 좀 불안한 영역이긴 하죠. 반도체 지수 자체는요. 지금 보시면 이제 사실상 지금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어내는 쌍고점을 만들어내는 요렇게 쌍고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이긴 하죠. 그리고 이 쌍고점을 만들어낸 자리가 여기죠. 여기가 역사적인 고점인데 쌍고점을 여기서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크게 봤을 때 큰 쌍고점 혹은 뭐 큰 다중고점형을 지금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중요한 자리를 깬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지난번 중요했던 고점 자리가 여기죠. 이 자리를 돌파 한장 하니까 요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뭐 보시다시피 요렇게 여기서 단기 고점 만들어 놓고 조정이 시작됐는데 일단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면은 이건 일단 괜찮은 영역으로 봐야 돼요. 요 영역에서 놀고 있다면은 이거는 이 위쪽으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일단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래저래 좀 긍정적이다. 근데 아무튼 엔비디아의 모습을 보니 아직도 뭐 AI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걸 보니 아직까지 시장의 힘이 조금은 좀 남아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변동성이죠. 그죠? 변동성 지수인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뭐 대략적으로 45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대략적으로. 물론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뭐 요 날에 7월 10일 날에 종가 44.95 이런 자리가 중요한 자리로 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 시장이 워낙 강하게 급락을 하면서 이 시작부터 45로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얘가 변동성 추종하는 ETF입니다. 얘가 확 넘어가가지고 종가가 뭐 45. 거의 뭐 46에 육박하더라고요. 확 넘어갔는데 이거 좀 오늘 밤에 좀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게 좀 시장을 좀 쉽게 좀 볼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좀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었죠. 그죠? 언더슈팅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 금요일 날 밤에 미국 증시가 언더슈팅을 해서 좀 과도하게 하락을 한 것이라면은 순간적으로 나온 그런 매도세 때문에 순간적으로 지지선이 확 무너지고 그렇게 언더슈팅이 잠깐 슈팅이 좀 나온 거라면은 오늘 밤에 이 44.9 얼마 혹은 뭐 45라고 이야기할게요. 45자리를 이렇게 45자리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얘가. 물론 이제 오늘 밤 45 밑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시장이 완전 안정되는 건 아니지만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은 일단은 오늘 밤 이 45 밑으로 내려와야 그래야 지난 금요일 날의 미국 증시 하락은 언더슈팅이 좀 껴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시장이 좀 많이 안정적으로 좀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45 아래로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이걸 좀 잘 봐야 될 겁니다. 하여튼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45는 넘어가기 힘들 텐데 저항을 한 번에 이렇게 넘어버리네 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한 번쯤 튀어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요. 그래서 쌍바닥 주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죠. 이렇게 쌍바닥 여기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당분간은 시장이 조금 좀 불안한 구간이긴 해요. 그죠? 급락한 지 지금 지난 금요일날 급락하고 이제 하루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한번 확 치솟고 나면은 다시 시장이 안정되는데 요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아무튼 어떻게 될지 일단은 뭐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언더슈팅이라 갖고 앞으로 이제 시장이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흘러갈지 아니면 이제 정말 시장의 매도세가 강해서 정말 강하게 빠지는 건지 이런 거. 근데 일단 아직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강하게 빠진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한 번 빠지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봐야 될 관점들 좀 몇 개 말씀드린 것 같고 S&P 지수인데요. S&P는 뭐 특별히 S&P도 이제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긴 될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상승의 기울기를 이렇게 갖고 가고 있었는데 상승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완화가 되는, 상승의 기울기가 좀 누그러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는 중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삼각 수렴형 말씀드렸었는데 삼각 수렴형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이 삼각형의 끝자락에서 결과적으로 변동성이 터지긴 터졌네요. 엔비디아를 보면서 급등할 거라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급등이 아니고 급락으로 나타났지만 어쨌든 한번 이렇게 변동성이 터진 거고 한 번 빠진 겁니다. 이제 단기 고점 여기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고점, 이 만들어진 자리를 극복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좀 시장이 혼란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아직까지는 뭐 조금 더 빠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보긴 봐야 된다. 왜냐? 한 번 빠진 거니까. 그리고 S&P 지수는 나스닥에 비해서 좀 훨씬 좀 긍정적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뭐 비슷비슷하긴 한데 하여튼 지금 여기가 지지선이네요, 그죠? 얘는 여기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날의 종가 6월 30일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어떤 중요한 자리네요. 하여튼 뭐 S&P나 나스닥이나 뭐 비슷비슷합니다. 숫자가 좀씩 달라서 그렇지. 하여튼 전반적으로 어떤 그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같은 거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훼손되지는 않았고요, 그죠? 러셀 지수 같이 평상시에 이렇게 약하던 친구들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잘 못 가던 친구들이 이렇게 한번 확 이렇게 하락을 얻어맞으면은 차트가 좀 많이 훼손이 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이제 한 번 빠진 겁니다. 한 번 의미 있는 매도세가 나왔다라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뭐 금융시장의 주식시장의 상승의 가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쩌면은 뭐 서리가 한 번 내린 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더 그죠 강한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 그죠? 더욱 더 강한 친구들만 뭐 시선을 주고 그래야 될 겁니다. 약한 친구들은 이제 계속 약해지고, 아무래도 이 한여름에 뜨거운 햇살은 모두에게 다 비춰가고 모든 종목이 다 오를 수 있겠지만은 뭐 가을이 되면 그죠 햇살이 조금 좀 약해지겠죠. 이제 어떤 시장의 온기가 조금 식어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약한 친구들은 바로 이제 약발이 떨어지는, 바로 힘이 쭉쭉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그죠? 그런 점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의미 있는 매도세니 어떤 그죠 환절기 그런 거 생각하셔서 더욱 강한 종목에 집중하자, 이런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하고 외환 시장 좀 볼 건데, 30년물 국채 선물이죠, 그죠? 그 고용지표로 인해서 채권 시장에 오래간만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바닥 확인 잘 했고요. 이제 그래서 채권이 조금 탄력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체력이 워낙 안 좋은 그런 채권 시장이다 보니 이 저항이 워낙 여기저기 많습니다. 여기도 저항, 저기도 저항. 지금 여기 줄 그어 놓은 데는 여기 그죠? 직전 고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지난번 고점. 하여튼 요런 자리들입니다. 또 그리고 아직까지 뭐 옆으로 누워있는 무거운 이평선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항이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 지금 채권 시장은 보시면은 올해 뭘 하고 있냐, 지금 바닥은 일단 확인을 했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은 어떤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혼란한 그런 과정 안에 있는 거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요거를 만약에 뒤집어 놓고 한번 볼까요? 요거 뒤집어 놓고 보면 어떻죠? 채권을 뒤집어 놓고 보면 여기 금리죠, 그죠? 하여튼 이 주식시장 보는 관점하고 주식시장 차트 보는 거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요런 기울기로 계속해서 올랐잖아요, 그죠? 얘가, 그죠? 예, 그리고 고점은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못 높이고 있습니다.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요, 그죠? 고점이 찔끔찔끔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어요. 삼각 수렴형입니다. 물론 이게 이쪽으로 터질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터질 수도 있고 어디로 터질지 모르는데, 근데 아무튼간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상승의 기울기가 지금 고점을 잘 높이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고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래에서 추세선은 계속 올라오는데 고점을 높이지 못하면은 확 무너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건 뭐다? 채권 차트를 뒤집어 놓고 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리가 더 이상 고점을 잘 못 높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미국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한데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자리를 못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 자빠질 수 있습니다. 이거 다시 뒤집어 놓고 보면 채권이죠, 그죠? 그래서 아직은 채권의 시대가 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 저항을 돌파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얘가 채권의 시대가 온 것은 아닌데,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저점을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하고 있고, 이런 흐름이라면은 뭐 글쎄요, 뭐 내년 뭐 이런 때는 앞으로 뭐 채권의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죠. 근데 아무튼 지금 채권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뭐 9월 금리 인하 할지 안 할지 일단 뭐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근데 지금 8월 4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아직 시간이 좀 한참 많이 남아 있으니 앞으로 어쨌든 움직임 보면서 분명히 채권이 지금 힘이 많이 모여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채권의 시대가 저는 한 번쯤 올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제가 잘못 생각해 갖고 채권이 한번 확 박살 났다가 이제 위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전환을 하더라도 아래쪽으로 슈팅이 나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좀 봐가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힘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긴 해요. 그래서 이 힘이 언젠가 터져 나오면은 위쪽이든 아래쪽으로든 뭐 굉장히 어떤 큰 시세를, 장기적인 시세를 주긴 줄 거라서 그게 굉장히 좀 매력적이긴 할 텐데, 아직은 방향성도 안 나왔고 아직은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입맛만 다시고 있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그 채권이 그 금요일 날의 고용지표로 인해서 일단 매수세는 좀 확인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조금 좀 더 올라오려는 힘이 있을 수 있긴 있는데, 위쪽이 워낙 무거운 저항들이라 가지고 지금 당장 채권이 힘이 있는 그런 구간은 분명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유로화입니다. 지난번에 고점을 낮췄고요. 이번에 또 한번 고점을 얼마나 낮출지 좀 잘 봐야 됩니다. 이번에 지난번엔 고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금밖에 안 낮아졌는데, 만약에 이번에 고점 여기서부터 이렇게 확 낮아진다면은 앞으로 달러 강세의 속도가 좀 급격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그죠? 상승의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중요한 선을 깨면서 저점이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죠.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의 시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달러 강세가 일단 전환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중요한 자리들이 뭐 이렇게 있다. 근데 지금 이런 자리들을 확 붕괴를 시켰다. 그리고 이 자리 터치도 못했다. 달러 강세 시대, 이런 거 생각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에 고용지표 때문에 한번 튀어오르긴 했으나, 튀어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일시적인 급반등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유로화는 힘이 빠졌다. 달러 좀 강세가 진행되는 거 아니냐. 달러 강세로 이미 전환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다 봤고, 하여튼 구리 값이 지난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막 20% 폭락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의 주식시장의 급락이 있기 전에 그런 급락을 어떤 예고를 해준 그런 성격이 있었네요, 그죠? 뒤늦게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쨌든 근데 뭐 구리는 그죠?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슬금슬금 높아지는 이런 큰 채널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얘가 뭐 급격히 많이 빠지는 것을 여기서 구리 가격이 막 아래쪽으로 빠지는 걸 기대해서도 안 되고, 어쨌든 그냥 답답한 박스권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답답한 박스권, 그죠? 다시 추세선 하단 부근까지 왔으니 물론 아직 들어왔죠. 이까지도 갈 수 있죠, 그죠? 여기는 빨간색 선까지도 갈 수 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구리는 위로 아래로 대략적으로 박스권 정도 생각하시면은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리고 뭐 국제유가는 뭐 65달러, 75달러 박스권인데 75달러 쪽으로는 잘 못 가고 지금 65달러, 70달러에 갇혔습니다. 65달러, 70달러. 그렇다면 좀 약하긴 약하거든요. 국제유가가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 뭐 하향 안정화 되려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국제유가도 좀 답답한 뭐 그런 구간이네요. 금값은 뭐 또 경기 침체 뭐 요런 이야기 그 S 우려 요런, 그죠? 여기 고용지표 때문에 S 공포 요런 이야기 나오니까 금값이 또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하여튼 금값은 여기 있는 이 자리, 그죠? 여기를 돌파 한작 하면 위로 많이 가는 겁니다. 이번에 아래쪽으로 가야 될 타이밍을 놓치고 못 갔어요. 아래쪽으로 갈 거면 여기 뭐 7월 29일, 뭐 7월 30일, 7월 31일 요때 요렇게 3거래일 동안 아래쪽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래로 갔었어야 되는데 아래로 안 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고용지표가 안 좋다면서 8월 1일날 일단 상승을 시켜놨거든요. 아래로 갈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위로 가냐? 위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위로 가려면 여기 있는 위의 저항을 돌파 한 장 해야 위로 가는 거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아직 답답한 구간입니다. 여기 5월 7일 수요일에 시가를 돌파 한 장 하면 레벨업 돼서 금값의 급등이 시작될 수 있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달러 강세가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일단은 금은 지금은 답답한 구간입니다. 이제 아래쪽으로도 안 간대요. 근데 위쪽으로도 안 간대요. 그러니까 금은 답답한 그런 구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한국 증시도 뭐 하여튼 미국 증시하고 같은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인데요. 코스피가 지금까지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상승의 기울기가 요런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다고요. 저점과 저점 연결하면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는데, 이거는 솔직히 계속 이 속도로 가기는 좀 어렵겠죠, 그죠? 상승의 기울기가 살짝 누그러진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기울기가 조금 좀 누그러지는데, 여기서 이제 상승의 기울기가 조금 누우면서 고점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계속해서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결과적으로 여기 436점 얼마 여기를 못 넘으면은 결국 그냥 또 못 넘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여기, 그죠? 이 크게 보는 지금 몇 년치를 보고 계신데, 여기 430 얼마, 여기 436점 얼마, 여기를 못 넘으면 결국 코스피는 또 박스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한 번 빠졌다라고 해서 얘가 이제는 여기 장기적인 고점이 만들어졌어요. 절대 여기 못 넘어가,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한 번 빠졌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와장창 붕괴될 거야, 이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좀 답답해진 거예요. 하여튼 지난번에 레벨업해서 이제 코스피는 새로운 영역으로 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속임수였던 거고, 이제 좀 답답한 구간에서 이제 좀 고민을 해야죠, 이제, 그죠? 이제 좀 고민을 좀 이제 시장이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아래쪽으로 뭐 심각하게 빠진다, 그것도 아니고, 그죠? 아직까지 상승의 기울기가 살짝 누그러졌을 뿐이지 강하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코스피 긍정적인 관점을 좀 갖고는 있어야 되고, 다만 이제 코스피 봐야 되는 게 436 얼마, 그죠? 여기가 역사적인 고점에 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이 자리 못 넘어가고 자꾸 여기서 비리비리 하면 결과적으로 추세적으로 아래쪽으로 또 꺾일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중요한 역사적인 고점에 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빠지는 거는 사실 그럴 수 있다예요. 아직까지는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거는 뭐 풋옵션의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뭐의 관점에서 봐도 일단 아직까지는 한국 증시는, 특히 코스피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코스닥은 힘이 좀 많이 빠지긴 빠졌는데 일단 뭐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아요. 사실 코스피가 코스피가 갑자기 뭐 박살나고 그런 것만 아니면 코스닥도 박살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뭐 코스닥은 뭐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냥 큰형님 코스피가 어느 정도 좀 그럭저럭 체력을 좀 유지해주면은 그럭저럭 그냥 계속 올라가고요. 큰형님 코스피가 망가지면 코스닥은 그냥 뭐 와장창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은 뭐 워낙 오랫동안 답답한 박스권만 그리는 그런 거라 가지고, 사실 뭐 어제 뭐 하루 빠졌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에 하루 빠졌다라고 해서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는 못 할 것 같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아직까지 이번 조정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몰라요. 더 빠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일단 오늘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는 일단 회복을 하긴 했어요. 어느 정도. 일단은 코스피 입장에서 중요한 자리는 여기 6월 25일 수요일 날의 시가거든요. 420.85. 근데 지금 오늘 종가가 425.5니까 일단 중요한 자리는 일단 다시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
여기 있는 이런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자리들을 지난 금요일 날에 약간 언더슈팅 그런 게 나타나면서 조금씩 좀 깬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오늘 결과적으로 일단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자리까지 지켜준다면은 아직까지 뭐 괜찮은 그런 영역이라고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이 끝났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예. 다시 5일선 정도는 돌파 한 장 해주거나, 아니면 지난 금요일 날 폭락했던 이 음봉의 시가 정도는 넘어가 주거나, 그러면 이제 조정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불안한 영역인데 오늘 안착해야 될 자리는 일단 안착은 해줬다 싶습니다.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의 중요한 자리는 어디였죠? 여기였죠. 1307 정도 되죠. 6월 13일 금요일의 시가 1307 중요한 자리로 보시면 되는데, 종가가 1312니까 일단 뭐 꾸역꾸역 중요한 자리는 일단 안착하는 그런 모습,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번 조정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다소 좀 보수적인 생각이 필요하긴 할 겁니다. 어쨌든 계속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보자, 뭐 요거예요. 이런저런 내용들을 다 봤고, 그 원화 강세는 일단은 끝난 것 같고, 원화 약세로 접어들긴 했는데 이 초창기라 그런지 확실히 조금 좀 약하긴 합니다. 그 미국 경제가 뭐 확실히 뭐 좀 약하다, 뭐 요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 이 원화 약세의 힘이, 그죠? 위로 올라가는 힘이 좀 많이 둔화가 되긴 했죠. 이런 건 한국 증시에 또 당장은 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일단 원화 약세로 전환이 되긴 됐는데 속도는 느리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V코스피, 한국 코스피 변동성 지수죠. 제가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던 중요했던 자리가 대략적으로 뭐 조금 널널하게 잡아서 27 정도였는데, 일단 못 넘고 있습니다. 그죠? 27 못 넘으면은 뭐 코스피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다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한국 증시도 그래요. 한국 증시도 아직까지 그 종목들이, 그러니까 잘 나가는 종목들이 아직까지 흐름이 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도 뭐 하루 정도 빠졌지만은, 뭐 이게 삼성전자의 흐름이 하루 정도 빠졌지만 이게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71,4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라 가지고, 예,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난지 모르겠는데, 그런 자리 넘지 못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래쪽에서 올라오던 이런 힘들이 남아는 있다 이거죠. 그죠? 상승의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삼성전자는 한 번 더 상승의 기울기가 가팔라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아직까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살아있어 갖고 당장 코스피가 뭐 작살나거나 그런 걸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한국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이래저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에코프로 같은 거를 봐도 그렇고, 에코프로 BM 같은 걸 봐도 지켜야 될 자리는 일단 또 지키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일부 종목들이 뭐 조금 좀 무너진 종목들이 있긴 있어요. 알테오젠 같은 거는 45만 원을 돌파 한착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지금 43만 원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어떤 그 종목들의 힘 자체는 아직 뭐 살아는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물론 아직 조정이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래도 그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고, 앞으로 기회는 몇 번 정도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뭐 다른 나라 증시들 좀 가볍게 좀 보자면 중국 증시인데, 이런 친구들도 뭐 그죠? 이제서야 한 번 빠진 겁니다. 이게 막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아직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런 급락이 급등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상승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점들 좀 생각하셔야 되겠고, 지금 뭐 심각하게 뭐 문제가 되는 그런 증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뭐 일본 증시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쭈루시 있는 이런 지지선 자리 일단 지키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긴 하고, 뭐 유럽 증시도 뭐 그렇죠.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돼 있는 것, 이제 둥그스름한 요런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뭐 지켜야 될 자리들은 또 지키고 있고, 전저점 이런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아직 붕괴된 건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들 지금 조정이 진행 중이고 조정이 끝났는지는 더 확인이 필요하고, 근데 일단 이 긍정적으로 좀 아직까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는 있고, 그죠? 하락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확인할 게 좀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